이 책이 작년 아쿠타가와상 수상작이라고 했잖아요. 심사평을 한번 보면 내가 추천한 작품은 베리에이션 루트였다. 비일상의 리얼한 무대가 먼 곳이 아닌 일상에 인접한 곳에서 펼쳐진다. 완성도가 훌륭하고 많은 독자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소설은 공격적이지 않다. 누군가를 현혹하려고 하지 않는다. 굉장히 담담한 책이었죠. 저도 한번 한 줄 평을 써봤는데 그냥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니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점 만점에 별점 4점을 줘야겠다라고 생각한 책이었습니다. 주인공 하타는 산의 등산 모임에 초대받아서 로코산 등산길에 올랐습니다. 도시를 떠나서 흙을 밟으며 자연을 거니니 그동안 업무로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타는 건물 외장 보수가 전문인 니타테크 건축 도장으로 이직해 온 지 2년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회사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회식 자리에 참가하고는 했지만 이내 귀찮아져서 그만두었던 때문인지 그동안 회사에서 이방인 같은 기분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정규적인 모임에 참석하게 되니 드디어 회사에 내가 있을 곳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타는 아무래도 사람들과 같이 등산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장비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등산은 원래 부유층의 취미였다는 말처럼 꽤나 비싼 옷과 장비들이었지만 용돈을 절약해 옷과 장비를 새롭게 갖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가 하타한테 또 샀어? 막 이런 얘기를 잔소리처럼 할 정도로 하타는 등산복을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산악회 사람들과 등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사 내 가십이나 업무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들과 마음을 터놓는 건 좋았지만 회사를 그대로 산에 옮긴 듯해 질리기도 했습니다. 이 하타의 성향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옆 팀에는 회사에서 늘 조용히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혼자 묵묵히 업무를 처리하는 메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타는 처음 인사를 나눌 때 수줍어하던 메가 씨의 모습이 강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영업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메가 씨가 불같이 화를 낼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상반된 모습이 쉽게 연결되지 않았던 어느 날 하타는 현장에서 메가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타가 반드시 챙겨야 할 공사 물품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그 일로 인해 메가 씨는 격하게 화를 냈고 하타는 크게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메가 씨가 산악회 행사에 참가하려고 해서 의아했습니다. 아무래도 크게 불편하기도 했고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 굳이 여기 왜? 라는 생각도 들었던 거죠. 그런데 산행 당일 집합 장소에 메가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누군가 저기 메가 씨! 하고 외쳤습니다. 모래땅에 발자국을 쿡쿡 찍으며 다가오는 메가 씨의 복장이 좀 별났어요. 위장 무늬가 들어간 모자, 땀복에 회색 카고 팬츠, 발목에는 각반을 두르고요. 실내와 같이 얇은 신발을 신었으며 등에 맨 배낭 외에도 가슴에도 작은 가방을 맸고 어깨끈에 장갑을 매달았고 손에는 피켓을 쥐고 있었어요. 보통 등산객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길을 헤맨 거냐는 누군가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메가. 다른 직원이 알려준 진실은 메가는 베리를 한다는 겁니다. 베리란 정해진 등산로가 아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혼자 개척해서 등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 메가한테 왜 그렇게 얇은 신발을 신고 있는지, 해외 아웃도어 브랜드의 등산용품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런 복장을 하는 이유는 뭔지 물어봤습니다. 메가는 바위밭을 걸을 때에는 바위 사이에 발을 잘 디딜 수 있는 이런 버선신을 신는 게 좋고 가볍고 저렴해서 이런 바람박이를 입었으며 가슴에 맨 가방에는 호루라기, 사탕, 나침반, 춘정기 등 필요한 물품을 넣을 수 있어서 좋고 피켈은 급 경사면을 올라갈 때 사용한다고 정말 최고라고 메가는 대답했습니다. 디자인, 색, 브랜드를 중시하는 하타와는 달리 베리를 하기에 얼마나 편한가에 중점을 둔 겁니다. 상무가 관두고 나서 영업 1팀, 2팀은 그냥 영업과로 통합됐습니다. 돈이 별로 안 되는 고객을 많이 담당하는 영업 2과 직원은 마음이 더 뒤숭숭했어요. 영업 2팀 소속인 메가 씨도 이런 분위기를 당연히 느끼고 있겠지만 변함없이 아침 일찍 공사 현장에 나갔다가 늦은 시간에 다녀왔습니다 하고 사무실로 돌아오고 주말에는 산에 올랐죠. 회사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회사에서는 실적을 바라고 있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분유를 먹던 아이는 이제 걷고 뛰어다니는 나이가 되었으나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하타는 부담이 되었어요.
회사 분위기도 어수선해져서 산악회 참가자가 줄어 예전만큼 흥하지도 않았고 하타도 주말에 업무가 많아져서 행사에 참여할 수 없어 평일에 혼자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타는 잘 다니던 대형 리모델링 회사에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어 이 회사로 이직한 거였는데요. 또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어 하타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등산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으니 예전만큼 등산이 상쾌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태연하고 매주 베리를 하는 메가의 모습이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메가에게 혹시 베리에 데려가 줄 수 있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메가는 위험하다고 산은 혼자니까 좋은 거라고 거절했지만 계속되는 하타의 부탁에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베리를 하러 간 날 여느 때처럼 북유럽 아웃도어 브랜드 외투를 입고 등산길에 오른 하타의 모습을 보고 메가는 괜찮겠냐고 했지만 하타는 험난한 루트에서 제값을 하길 바라며 일부러 마음에 드는 외투를 입고 나온 거였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베리. 바위를 넘고 물줄기를 건너고 물보라를 뒤집었으며 하타는 생각했습니다. 참 좋네요, 메가씨. 하타는 문득 회사와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말을 꺼냈어요.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메가는 너그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뭐 어쨌거나 난 내 할 일을 할 뿐이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 내려가는 길은 어째 올라왔던 길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았습니다. 덤불 속을 지나가는 와중에 팔에 덩굴이 엉키고 등산복에 가시가 박힌 하타는 참지 못하고 메가에게 루트가 맞습니까? 여기가 맞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메가는 이렇게 답하죠. 베리는 길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야. 갈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지. 갈 수 있으면 길인 거야. 덩굴숲을 나오는 사이 하타는 넘어졌습니다. 낙엽과 진흙을 털어내며 생각했어요. 이런 게 뭐가 즐거운 걸까? 등산의 끝, 두 사람은 적당히 앉기 좋은 곳을 찾아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하타는 이내 또 회사가 걱정되지 않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메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하타군, 그건 진짜였지. 그건 아까 정말 무서웠어. 진정한 위기란 그런 거지.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니 마느냐니 그런 공포나 불안감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야. 진짜가 아니야. 허상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수밖에 없어. 등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하타는 진짜 공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린 건데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위기다. 이 와중에도 하타는 다쳐서 돌아갔을 때 상사로부터 받을 질책, 아내로부터 받을 비난이 떠올라 메가를 원망합니다. 하타는 메가에게 가족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든 산에서든 자기 맘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메가씨에게도 책임이 있잖아요. 메가씨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진짜 위기인지 묘한 감각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달아나고 있을 뿐 아닙니까? 맞서야 할 건 산이 아니라 생활이에요. 회사라고요. 자꾸 멋대로 굴다간 정말 위험하다고요. 메가는 갈까? 라는 말만 하며 그렇게 그들은 등산을 마무리합니다. 아니 근데 좀 책 보면서 하타는 자기가 이 험난한 베리를 선택했으면서 메가씨처럼 이렇게 호루라기니 뭐 피케리니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왔으면서 위험한 길로 가가지고 위험해졌는데 왜 자기를 이렇게 위험하게 냅뒀는지를 왜 남 탓을 하는 건지 저는 좀 화가 났어요. 연말 긴 연휴를 마치고 19일 만에 복귀한 회사에서 하타는 메가가 회사를 관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메가씨는 산행을 기록하던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타는 메가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타는 혼자 산에 올랐습니다. 경사면을 올랐고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메가씨도 똑같지 않았을까? 아무리 계곡을 잘 건너고 가파른 벼랑을 올라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혼자 걸으면 걸을수록 점점 불안이 솟아오르는데 메가씨도 자기 할 일을 할 뿐이라고는 했지만 홀로 산을 돌아다니며 숨이 막힐 만큼 큰 불안을 느꼈던 것은 아닐까? 적어도 메가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실 하타가 바로 이렇게 생각이 든 거는 아니고요. 메가가 관뒀기 때문에 메가가 하던 일을 나머지 직원들이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일이 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메가가 얼마나 진심으로 일을 했는지 또 알게 되고 그도 불안하지 않았을까? 그도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메가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가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진 거죠.
하지만 메가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연락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타는 혼자 그냥 산행을 계속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파란색 철쭉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보니까 아직 새 것 같아 보이는 파란색 마스킹 테이프였어요. 그러니까 철쭉이 아니라 마스킹 테이프였던 거예요. 파란색 마스킹 테이프는 메가씨가 평소에 산행을 할 때 들고 다니던 건데요. 이로써 아직 베리를 하는 메가씨의 존재를 확인하며 이 소설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재밌는 건 그냥 등산 그리고 회사 일에 대한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타와 메가의 그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잘 명시가 되어져 있어서 그냥 한 편의 일기를 읽은 것 같은데도 나의 가치관은 뭘까? 그리고 하타가 맞는 걸까? 메가가 맞는 걸까?를 생각하다 보면 꽤나 깊이 있는 고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타와 메가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정리해왔으니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23페이지에 나온 부분인데 이제 처음으로 하타가 메가 씨에게 한 소리를 듣는 장면이에요. 지연제는? 하며 메가가 하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당시 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지연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다. 이것만 가져왔는데요. 내 대답에 메가 씨는 날씨가 이렇게 푹푹 찌는데 안 가져왔다고 생각 좀 하고 살아! 하고 느닷없이 무섭게 고함을 지르더니 팔꿈치로 내 가슴을 툭 쳤다. 너무 갑작스러운 나머지 당황해서 영문도 모른 채 사과한 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하지만 메가 씨는 그럼 늦어 라더니 업무용 핸드폰을 귀에 댔다. 메가 씨가 사무실에 뭐라고 전달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지시받은 물건을 전부 가지고 왔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하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름철 시공에 대해 지식이 부족했던 내게도 과실이 있었으므로 메가 씨를 원망할 생각은 없었지만 무섭고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렇게 화낼 일인가?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처음에 읽을 때는 별 생각 없었어요. 메가 씨가 좀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지문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겼었는데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읽을 때 이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에 되게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타가 너무 짜증나는 거야. 아까도 그 징징대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한 소리 했잖아요. 근데 너무 어려, 하타가. 그리고 이제 이 메가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메가는 베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위험한 산길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어떤 위험 상황이 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진짜 위험을 맞닥뜨렸을 때 어쨌든 사람의 본능은 생존이니까 생존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최적의 방법을 생각해내서 대처를 하잖아요. 사실 이 일이라는 것도 만약에 그 정도로 본인의 생존이 달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진심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뭘 챙겨야 할까를 누가 지시하지 않아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름철인데 여름철에는 이렇게 방수 시공을 하면 온도가 높아서 빨리 굳어가지고 제대로 일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게 진짜 내 생명하고 맞닥뜨린 일이라면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일이 만약에 잘못되면 난 회사 바로 잘려. 아니면 100억의 손해를 가져와. 라고 하면 전 진심을 다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일이 벌어졌을 때는 수습을 또 해야 되는데 수습을 하는 방법도 몰라, 하타는. 그냥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바로 가져오면 되겠지. 이 정도의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메가가 봤을 때는 그럼 늦어 하면서 사무실에다가 뭐뭐뭐뭐 준비해놔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넌 가서 지금 사무실 가서 바로 받아와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대처하는 것도 이 베리에서 얻은 생존 지능을 또 일에다가도 접목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또 하타는 남 탓을 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서는 왜 저렇게 화내 막 이런 태도로 일관하잖아요. 이 태도가 그대로 이들이 나중에 하게 되는 그 베리를 할 때의 모습하고 그대로 이어져요.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산 비탈을 통해 뚝 몇 개를 우회하는 도중에 메가씨가 저기 하고 가리키는 곳을 보자 뭔가 표시해 놓은 듯한 빨간 테이프가 눈에 들어왔다. 역시 동호인이 있고 여기는 그들이 사용하는 루트다. 근데 메가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저걸 철석같이 믿으면 위험해. 길은 어디까지나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법이지. 그러고 나서 또 하타가 이렇게 말을 해요. 급경사면 위험한 바위터.
그래도 적절한 도구를 갖고 신중하게 행동하면 나 같은 사람도 올라올 수 있다. 물론 메가 씨와 함께 온 덕분이지만. 그러니까 뭐 잘한 거는 이렇게 뭐 좀 익숙해 하는 것 같아. 저는 또 이 부분이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가는 곳이라고 해서 그게 내 길이 아니다. 라는 거를 이 메가는 산행을 하면서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저 대학생 때 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지하철 띠오리를 아느냐.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내려서 나가는 길이 되게 많잖아요. 1번 출구부터 막 15번 출구까지 엄청 다양하잖아요.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상 올라가 보면 이게 막 호선이 겹쳐져 있는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이 길로 나가면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하고는 진짜 너무 멀어지는 지하철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야 되는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글로 나가기 위한 길을 가야 되는데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따라가는 게 답이 아니다. 이거를 그 말씀을 듣고 조금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하타가 산행을 하면서 옷이 막 더러워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브랜드 옷을 입고 왔다고. 그랬을 때 하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을 외투 호주머니에 넣고 하얗게 더러워진 가슴께를 털었다. 하지만 하얀 자국은 털어지지 않았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문질러 보았지만 역시 지워지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외투 겉감에 쓸려서 거스러미처럼 일어났다. 내 옷 중에 제일 좋고 마음에 쏙 드는 진청색 외투. 어쩐지 기분이 축 처졌다.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오지 말래니까. 왜 비싸고 좋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는 이거 먼지 묻었다고 이렇게 슬퍼하는 거야. 얘 아직 사람이 덜 됐다니까요. 이제 또 메가가 하는 말입니다. 베리는 길이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야.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지. 갈 수 있으면 길인 거야. 그렇다면 처음에 보여준 산행 루트도 명확한 루트가 아니라 대략 정해놓은 것이고 역으로 향하는 루트도 이제부터 찾겠다는 뜻인가? 이 부분이 뭐냐면 메가가 자꾸 이상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타가 좀 짜증나는 거야. 막 이렇게 자기가 아끼는 외투에 흙도 묻고 먼지도 묻고 하니까 짜증이 엄청 났겠죠. 그래서 대체 이 길이 맞냐? 막 내려가는 길도 올라오는 길대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우린 지하철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길이 맞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맞는 길이라는 건 없어. 막 이러니까 이게 좀 짜증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냥 역으로 갈 거야 라는 방향만 정해놓은 거고 루트도 지금부터 찾아나가는 거겠구나.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하타가. 전 이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맞는 길이라는 게 있나? 내가 역으로 갈 거야 하면 이 길로 가냐 저 길로 가냐. 내가 갈 수 있는 길이기만 하면 가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겠죠? 내가 학교 가는 길에 바다를 건너야 돼. 그 누군가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바다를 돌아서 이렇게 산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수영해서 가도 뭐 2시간에 걸린다고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좋았어요. 메가 씨는 이 앞에서 뭘 기대하는 걸까?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은 곳을 나아가니까 당연히 길은 험해진다.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갖추고 험난한 곳을 헤쳐나간다는 스릴에서 즐거움을 얻는지도 모르지만 100대 명산의 정산이나 까다롭기로 유명한 루트를 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낮은 산을 마구잡이로 헤맨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고난과 가혹함을 이해해주지도 않는다. 누구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순전히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자칫하면 위험한 짓을 멈춰라, 자연을 망치지 마라, 매너 위반이다 하고 비판을 받거나 인터넷에서 조리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메가씨를 산으로, 베리로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부분이 이제 베리를 하는 메가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타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하타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 행위를 뭘 위해서 하는 걸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히말라야를 등산한다 이러면 이 힘듦을 이겨내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난 대단한 거를 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동네 뒷산을 남들 30분이면 오르는 일을 길도 하는 길을 헤쳐나가면서 가면서 막 10시간이 걸려. 이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바보 아니야? 길도 못 찾고 저거 길치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현타가 온 것 같아요. 하타가 뭘 위해서 저렇게
효율적이지도 않고 굳이 위험한 일을 하는지 그런 생각이 당연하게도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발 잘못 디뎌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요. 그래가지고 메가한테 너는 가족도 없냐? 책임감도 없냐?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 이제 하타가 이렇게 손끄로 생각을 해요. 위험했다. 죽을 뻔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내는 혼자 딸을 키우고 딸은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다. 물론 사택에서도 나가야 한다. 내가 실직하느냐 마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등산은 어차피 여가 생활이고 목숨을 걸 일은 아니다. 잘못된 거 아닐까요, 메가씨? 진짜 위기는 산이 아니라 역시 사람 사는 데에 있고 그 위기에 맞서지 않는 건 메가씨가 아닐까요? 메가씨가 이렇게 산에 들어와서 절벽에 매달릴 수 있는 것도 사람 사는 데가 있고 일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실체를 보지 않은 사람은 메가씨고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죠. 이 산을 등산하는 게 그냥 여가 생활인데 내 목숨을 거는 거까지는 아닐 수 있겠죠. 그 진짜 위기는 내 생존, 내 생활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 생각은 뭐였냐면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 책에. 루트라는 게 뭘까? 결국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타인이 유도하는 길이 아닌가? 그게 과연 나에게도 루트일까? 그러니까 방향만 정했다면 좀 헤매면 어떤가?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방향이 정해지면 거길로 가면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기면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크게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디에서든 묻어나는 것 같아요. 등산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일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진심을 다해본 적 없는 사람은 진심을 다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산행을 하면서도 계속 회사 생각하고 막 불안함만 갖고 뭐 산행하는데도 위험한 게 있지 않을까. 위험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 회사에도 위기가 있는 거 그냥 불안하다고 말만 하면 뭐해. 이겨내야지. 만약에 하타가 베리를 할 때 남을 원망하지 않고 이런 태도로 했다면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하타의 회사 생활도 그렇게 조금 유도가 됐을 것 같은데 메가는 베리를 했기 때문에 회사 생활도 조금 더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태도는 묻어나온다. 무슨 일을 하든. 두 번째로는 회사가 이렇게 뒤숭숭한 거 잘 알겠어요.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외력들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기력해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있잖아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메가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망할 것 같지만 이 와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등산에서부터 비롯된 걸 텐데 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큰 자연이잖아요. 이 자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 산을 없앨 수도 없고 갑자기 날릴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있죠.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니 간편한 옷, 뭐 호루라기 이런 거 챙겨가지고 가고 갈 수 있는 기림을 확인하고 덩쿨을 막 이렇게 칼로 잘라내면서 앞으로 나가고 그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불안감 같은 거에 크게 휘말리지 않고 이 와중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메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한 번 더 하는 기회가 됐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오시미야 시미야 마진 고독 좋아요 오시미야 시미야 마진 고독 좋아요 좋아요